예,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세상을 위해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또는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박성준입니다. 우리가 일강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기억하고자 하는 몇 가지 용어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분산원장 또는 채굴, 블록, 블록체인, 그리고 우리가 뱅크다, 우리가 은행이다, 이런 개념이 이제 비트코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최초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기능적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능적 한계를 개선해가지고 실질적인 블록체인 개념을 정립하고 확립한 부탈린이 개발한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을 개발한 그 비탈릭 부체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생이고요. 최초로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파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만든 거겠죠. 중학교 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14살이나 15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을 보고 저 비트코인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도 해보고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것도 분석을 해보고 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의 한계를 빨리 캐치를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단지 P2P 암호화폐 시스템으로 봤을 때 비탈릭 부테린은 그 속에서 이건 굉장히 미래 세상을 바꿀 거다. 그리고 이거를 컴퓨터 개념으로 확대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쪽에서는 외계인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20살 때 드디어는 비트코인의 기능의 한계점을 파악을 해서 그 속에서 컴퓨터 개념을 끄집어내고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개념으로 확대한 그런 사람이 바로 비탈릭 부탈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실현한 것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딱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러죠. 이 스마트폰이 전화기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네, 전화기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전화기로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컴퓨터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걸 가지고 전화하는 시간보다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또는 모바일 뱅킹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예. 이 스마트폰은 폰이라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다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즉 컴퓨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이 스마트폰과 비교하면은 전화기입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전화하고 문자하는 전화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더리움은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뜻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기능의 제한이 많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내가 가지고 있다 없다, 남한테 줬다 안 줬다를 표현할 수 있지만 네가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한테 비트코인 얼마를 줄게라는 이런 서비스는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프로그래머블하지가 않은 화폐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블하지 않은 화폐,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넣을 수 없는 비트코인의 화폐의 단점을 해결한 게 이더리움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마트하다는 개념을 넣어야 됩니다. 프로그래머블한 모든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끔 비트코인의 한계를 개선한 그 블록체인 플랫폼이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블록체인을 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3차 산업혁명의 현재 세상, 인프라는 무엇일까요? 컴퓨터하고 인터넷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세상의 인프라가 컴퓨터하고 인터넷입니다. 근데 현재 세상의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구현되는 미래 세상의 인프라인 블록체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블록체인 속에는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사고의 혼란이 뭐냐면은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계속 분산 원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이 분산 원장을 써서 만든 최초의 P2P 암호화폐 시스템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분산 원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거의 같은 용어로 썼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분산 원장과 블록체인은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더리움에 와서야 블록체인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정의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거 말고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금융결정에서 제가 원하는 블록체인하고 같은 정의를 생각하셨더라고요. 금융결정은 블록체인을 분산원장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정했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결정은 블록체인을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서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 서버 없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검증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블록체인이란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서 거대한 능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 서버 없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중앙 서버 없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검증하는 기술이 바로 P2P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의 뜻이 뭘까요?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서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했답니다. 즉, 블록체인을 연산 능력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연산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연산 기계지 않습니까? 바로 뭐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원어가 컴퓨트잖아요. 계산한다, 연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금융결제원은 유일하게 블록체인을 연산 능력, 즉 컴퓨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거대하다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대하대요. 글로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개념이 아닌 뭔가 글로벌한 개념이 합쳐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금융결제원은 글로벌 컴퓨터로 블록체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러한 글로벌 컴퓨터인 블록체인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앞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서 만들었대요.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았다는데 컴퓨팅 자원이 뭡니까? 컴퓨터잖아요. 네.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컴퓨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어서 글로벌한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게 금융결제원의 블록체인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을 단순한 분산원장, 비록 비트코인에서 우리에게 최초로 해결해준 이론이지만 분산원장 이상의 개념이 있고 사실은 블록체인은 컴퓨터로 확대 재정립되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사고를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블록체인을 컴퓨터나 네트워크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현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는 그냥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근데 블록체인 컴퓨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물론 P2P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P2P 네트워크로 묶어서 꼭 하나처럼 동작하는 글로벌 가상 컴퓨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과연 그런 게 동작하느냐? 하나의 컴퓨터처럼 운영할 수 있느냐? 이때 제가 사례를 들어드립니다. 약간은 좀 IT적인 얘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비트토렌토, 넵스터? 그게 뭘까요? 비트토렌토나 넵스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가 적어서 다른 컴퓨터에 있는 쓰지 않는 메모리를 빌려서 쓰겠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비트토렌토나 넵스터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들을 다 엮어서 꼭 제 것인 양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그거를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P2P 메모리 공유 시스템. 비트토렌토나 넵스터는 글로벌 메모리를 저에게 주는 겁니다. P2P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단순히 메일만 공유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쓰고 있는 PC의 컴퓨팅 파워조차도 저희가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이나 넵스터하고 비교해서 블록체인을 이렇게 정의 드립니다. P2P 컴퓨터 공유 시스템이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의 일반적인 정의가 글로벌 신뢰 컴퓨터라는 뜻이고요. 이 글로벌이라는 개념 속에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거고 컴퓨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고 트러스트하다는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존의 컴퓨터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 컴퓨터는 신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음의 정의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제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는 블록체인은 단순한 분산 원상 개념 이상 컴퓨터이자 네트워크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블록체인 1.0, 2.0, 3.0이라고 블록체인 세대를 나눕니다. 예. 블록체인 1.0이란 뭐냐면은 비트코인 세대, 암호화폐 쓰는 거. 그때는 뭐냐면 기능이 한계가 돼서 아직 컴퓨터가 안 된 거. 전화기 상태를 우리는 블록체인 1.0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더름에 와서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을 해서 분산 원장 개념 이상의 블록체인으로 확립한 거. 그래서 블록체인이 컴퓨터가 된 거. 이걸 우리는 블록체인 2.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블록체인 분산 원장 개념을 넘어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컴퓨터나 네트워크로 만들었느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중앙집중 방식이 아닌 P2P 방식으로도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거를 모든 서비스에 적용하고 싶은 거고요. 가장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게 이 그림이더라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예를 든 거는 현재 세상을 컴퓨터나 인터넷 세상을 스마트폰 세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스마트폰 하면 많이 알기 때문에요. 자, 스마트폰은 컴퓨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필요하죠. 예. 그 운영체제가 대표적인 게 안드로이드. 여러분도 잘 아는 iOS.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있는 컴퓨터라는 얘기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컴퓨터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앱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스마트폰이라는 컴퓨터 위에 어떤 랭귀지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든 거. 그걸 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앱 스토어가 많지 않습니까? 뭐 구글 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같이.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는 스마트폰 생태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블록체인도 결론은 컴퓨터다. 비록 네트워크에 들어간 다수의 컴퓨터의 글로벌 가상 컴퓨터지만 어쨌든 개념은 컴퓨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블록체인을 컴퓨터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얘도 컴퓨터니까 운영체제가 필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모든 블록체인 플랫폼은 그 블록체인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OS,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운영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터도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개념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소프트웨어를 블록체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스마트 계약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현재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듯이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뭐다?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즉 우리는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스마트 계약을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앱 서비스를 만들듯이 우리는 블록체인 컴퓨터에서는 스마트 계약을 가지고 뎁이라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뎁이라는 게 앱하고 차이를 내기 위해서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D자를 붙입니다. 바로 블록체인의 목적인 탈중앙화. 탈중앙화가 된 서비스라는 겁니다. 뎁이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뎁을 만든다는 게 사실 블록체인 업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뎁이 있으면 우리가 앱스토어에 있으지 그 미리 만들어진 뎁 서비스를 모아놓은 스토어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앱스토어가 있듯이 블록체인도 뎁스토어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뎁스토어가 있는 거고요. 가장 많은 서비스를 지금 현재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컴퓨터나 네트워크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이 컴퓨터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많은 용어들이 블록체인에서는 앞에 D자만 붙이면 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가 너무나 많듯이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는 서비스가 현재 한 2,700개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크립토키티라는 게 있습니다. 크립토키티가 뭐냐면 일종의 고양이입니다. 그 고양이를 자기가 키우는 거죠. 그 키우는데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자기가 키운 고양이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고양이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이 다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유한 고양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나만의 고양이 캐릭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은 인기 있는 고양이 캐릭터가 있을 거고 인기 없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잘 나갈 때는 그 인기 있는 고양이 캐릭터가 우리나라 원화로 한 2억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블록체인을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사실 블록체인은 4가지 기본 기능을 줍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암호화폐 발행 기능을 주고요. 두 번째가 스마트 계약 기능을 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 계약 기능이죠. 그리고 드디어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디지털 자산 기능을 줍니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뭘까요? 그거를 제가 차근차근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번째 기능이 DAO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P2P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조직들조차도 P2P로
만들어 가지고 실행하고 싶은 겁니다. 즉 사장이나 회장이나 부장이 없고 일반 직원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떤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조직, 그런 조직을 다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기능이 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기능이 없는 블록체인은 저는 블록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패러다임에서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파괴되고 혁신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식이냐면은 기존의 중앙집중 방식에서는 모든 거에 대한 기능과 권한을 페이스북이나 네이버가 관리하게 돼 있죠. 근데 블록체인의 특성은 뭐냐면은 중앙집중 방식이 아니라 P2P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모든 기능과 권한을 우리가 함께 다 나눠 가져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이 모여서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를 함께 개발한다는 겁니다. 함께. 바로 그게 P2P라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그 스마트폰 가지고 계셔가지고 처음에 개통할 때 어떻게 하죠? 대리점에 가지 않습니까? 대리점에 가면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비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심 칩이라는 거를 여러분께 받게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분의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통신망이 KT가 되든 SKT가 되든 현재 통신망은 관리해주는 중앙 집중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서비스를 쓰려면은 KT나 SKT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말 되죠? 블록체인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등록 기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은 그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시게 되면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P2P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통신망에서의 구조가 P2P 통신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앙집중 방식의 통신망이니까 등록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P2P 통신망에서는 등록할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에서 내 관련된 월렛을 다운로드 봐라. 그게 아이디가 되는 거고 그 아이디를 기준으로 우리끼리 P2P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페이스북이라는 서버가 없어지고 우리끼리 페이스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걸 내가 왜 해야 되지? 현재도 되잖아. 이걸 왜 전환해야 돼? 예. 문제는 우리가 왜 블록체인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냐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왜 우리가 블록체인을 써서 기존의 서비스를 P2P 방식으로 전환해야 될까? 그 속에 블록체인의 철학과 비전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1990년대에 제가 근무한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창립 멤버입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행전전산망이나 민원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든 용어가 사이버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사이버 패러다임이란 뭐냐? 현재 우리가 사람과 그러니까 페이퍼죠. 페이퍼 기반의 업무의 비즈니스 형태가 앞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이 나와서 미래에는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중심이 되는 비즈니스로 전환될 것이다. 즉 기존에는 페이퍼 베이스드 사회였다면 미래에는 인터넷 베이스드 사회가 될 거라. 지금은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 성능도 별로 없었잖아요. 인터넷 속도도 별로 높지 않습니까? 지금 블록체인에 대해서 똑같은 논쟁이 그 당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린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이버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현재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모든 서비스를 컴퓨터나 인터넷 중심으로 옮기는 그 전환.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 예. 1990년대에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있었나요? 쇼핑몰이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버 패러다임의 미래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려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에 사이버를 붙이시라는 겁니다. 학교, 사이버 학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은행, 사이버 은행.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인터넷 뱅킹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컴퓨터가 인터넷을 현재 기존의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거의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보혁명, 인터넷혁명.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세상 및 사이버 경제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990년대 컴퓨터나 인터넷이 나와서 우리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세상이 혁신이 됐듯이 지금은 2015년 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거죠. 블록체인. 새로운 컴퓨터적 네트워크가 나온 겁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사이버 세상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미래 블록체인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블록체인 패러다임은 뭘 바꿔주는 거냐면은 현재 세상에서 일하는 형태를 프로세스를 바꾸는 개념을 넘어서 일하는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즉 중간쯤 방식을 P2P 방식이라고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기존의 사이버 패러다임을 넘어선 블록체인 패러다임으로 얘기를 합니다. 블록체인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현재 일을 하는 형태에서 소위 말하는 중앙화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전체를 얘기합니다.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쿠팡, 그러니까 아마존. 예, 비즈니스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P2P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일하는 형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이 필요 없는 거죠. 네이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조금 한 5년에서 10년의 세상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사람들은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패러다임을 통해서 현재 인터넷 세상이 미래에는 블록체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분산 원점과 블록체인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을 컴퓨터나 네트워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컴퓨터가 있는데 왜 블록체인을 새로운 컴퓨터를 우리가 써야 되느냐? 똑같은 거라면 블록체인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서비스하는 모든 것들은 현재 컴퓨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를 블록체인 서비스로 만들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왜 블록체인 컴퓨터가 필요할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블록체인을 해야만 되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현재 컴퓨터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블록체인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겠죠. 사실은 그게 블록체인의 철학과 사상입니다. 과연 탈중앙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블록체인을 컴퓨터 네트워크로 이해가 되셨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블록체인과 컴퓨터이자 네트워크인 블록체인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경제 생태계를 원할까요? 그거를 제가 다음 강의 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